감기에서 향신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첫 달에 오토바이 휴대폰 소매치기 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상식이라는 게 한국인의 상식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멕시코 적응이 쉬운 나라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네니요. 사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번 여행에서 솜브레로 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징징이 인사드립니다. 좀 어수선한 오프닝이네. 하여튼간에 여러분 제목 보시고 들어오셨겠죠? 과연 멕시코 적응 쉬운가 어려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썸네일에서 이미 적은 대로 네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타코 먹으면서 얘기해볼게요. 먼저 타코는 뭐 아시는 대로 여기 옥수수 또르띠아에다가 이거는 타코 데 파스토르라서 여기에 파스토르 고기들이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파인애플이랑 그 양파를 넣고 이렇게 살사 베르데 여기 약간 매운 소스거든요. 살짝 매운 그거 넣고 이제 하이라이트 이렇게 레몬즙을 뿌려주면 됩니다. 모든 멕시코 음식에는 레몬을 뿌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멕시코 맛이 납니다. 한 입만 먹고 시작을 할게요. 좀 맵다. 길거리 타코가 아니라 여기 홈스테이 아들 최애 타코집이거든요. 타코 레스토랑.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맛있다. 멕시코 적응 쉽냐? 솔직히 말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적응이란 정의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막 해외 경험을 해보기 시작했을 때 막 이제 여행도 혼자 다녀보고 한 달 살기, 세 달 살기 이런 걸 막 해봤을 때 내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서 여행이든 사는 거든 적응을 한다는 게 현지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양식을 영위해야 적응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 어쨌든 이민자든 외국인이든 여행자든 외국인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현지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공유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소비하고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이라는 걸 본인의 루틴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다시 재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생각을 제가 언제 했냐. 제가 처음 태국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 제가 난 여기서 한 달이나 버텨야 되니까 나는 빨리 현지에 적응을 해가지고 빨리 현지인들처럼 그렇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 2주일 내내 길거리 음식만 먹고 길거리 음식은 특히 향신료를 엄청 때려박아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2주 후에는 좀 더러운 얘기지만 방귀에서 향신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전 고수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 애가 꾸역꾸역 먹으면서 방구에서 향신료 냄새 날 때까지 미련하게 버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저만의 그 하루 루틴이라던가 제가 그 나라에서의 생활 기준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세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적응이라는 거를 현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멕시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솜브레로 쓰고 타코 먹으면서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첫 달에 오토바이 휴대폰 소매치기 강도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그 강도가 아닌 뭔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범죄를 당했고 그 이후에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성희롱적인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직 제대로 이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이 닥치고 연고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게 물론 어느 나라나 연고가 없고 그 나라의 치안 상태를 여실히 모른다면, 그 나라가 어떤 분위기인지 제대로 모른다면 당연히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근데 제가 특히 멕시코는 좀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갔던 그 어떤 나라들 중에서도 치안이 불안정한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사실 여태까지 여행이나 이제 장기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 사는 데인데 라는 생각을 제일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예외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는 꼭 여기 홈스테이 가족분들한테 여쭤봐요. 여기 안전한 데가 맞나요? 여기 가도 되나요? 왜냐면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 게, 한국인들이 사실 멕시코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탁스코라는 은혜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지금 네이버 인터넷에 찾으면 그냥 당일치기로 좋아요, 뭐 예쁜 도시예요, 아기자기한 도시예요 이렇게 블로그들이 많이 있는데, 현지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기 가족분들한테 저 탁스코 혼자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분도 혼자 가도 돼,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보신 분이 없었어요. 다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어떠니? 혼자는 좀 그런데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보가 다른 게 뭐냐? 왜 정보가 다르냐?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치안이 괜찮았는데, 작년에 카르텔이 두 조직이 거기서 이제 영역 싸움을 하고 격전을 벌이면서 탁스코가 되게 위험한 도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 좀 있을 수 있어서 작년에 다 철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분들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혈혈단신으로 혼자 멕시코에 떨어졌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을 왔다? 그럼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치안에 대한 분위기 적응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어쨌든 적응이란 걸 하려면 어딜 가야 안전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안전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상식이라는 게 한국인의 상식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그거 적응하는 게 멕시코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중남미 국가에서 해당되는 얘기라고 듣긴 했는데, 길 가면서 핸드폰 하지 않기, 누가 오토바이나 차량을 타고 내 핸드폰을 낚아챌 수 있는 거리에 그 인도 바깥으로 걸으면서 핸드폰 하지 않기, 버스 같은데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거 타면 꼭 소지품 단돌이 잘하고 절대 주머니에 허벌레하게 지갑이나 핸드폰 넣어놓지 않기, 밤 10시 이후, 9시 이후에는 나가지 말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한국인 입장에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매치기가 많잖아 원래 배낭여행에는. 그럼 조심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체감을 하는 게 초반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데이면은 이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적응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솜브레로 쓰고 이거 타코 먹으면서 그래도 멕시코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 뭔가 사람들이 정이 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정서 자체가 한국이랑 엄청나게 다른 건 또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처음에 오면 무섭고 막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길 지나다니면 다들 이렇게 빨리 걷고 하니까 표정도 좀 경직돼 있으시고 약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 할 수 있는데, 막상 말 걸어보고 얘기하고 뭐 사 먹고 어디 다니고 하면 다들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친절한 게 단순히 타인으로서의 친절 뭐 이런 게 아니라 뱅가 약간 이런 느낌의 호탕한 친절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치안이 아무래도 안 좋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관광지, 특히나 요거 약간 꿀팁, 미국인들 많은 관광지는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이유는요, 일단 외국인 비율이 많아서 비교적 치안이 강화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되게 약간 오프 더 레코드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동양인이랑 미국인이 있으면
이제 주로 범죄자들의 표적은 아무래도 돈 많은 은퇴한 미국인 노년층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멕시코는 은퇴한 노년층 분들이 내가 타겟이 되겠다는 그런 위협감이 그렇게까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꿀팁은 미국인이 많은 멕시코의 도시를 여행하시면 비교적 안전하시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여기서의 상식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몸에 배이게 하시면 현지 적응? 그렇게까지 저처럼 고난을 겪진 않으실 거다. 사실 마음이 안 좋긴 해요. 멕시코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고 막연하게 무지하게 이곳에 오셔서 고생하게 만들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감수하고 올 만큼 지금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나라예요. 일단 음식이 솔직히 말해서 저 첫 달에 진짜 배앓이 많이 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용감한 무지랭이가 다 있어 할 정도로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애가 멕시코에 1년 살겠다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한 달 엄청 고생했는데 그 고생 한번 하고 나니까 멕시코 음식이 맛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촌스러우시지 않으시다면, 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멕시코 음식을 몇 번 접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현지 음식 되게 맛있게 잘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하면 타코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타코도 종류가 진짜 많고 뭐 새우 타코를 비롯한 해산물 타코들 그리고 뭐 양, 돼지, 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종 베리에이션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음식을 탐험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보기에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눈이 즐거우실 거예요. 특히나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정말 색채의 도시다, 색감의 도시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알록달록한 풍경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어디든 눈을 돌려도 눈이 즐겁단 말이죠. 하여튼 제가 여태까지 생활해본 멕시코의 인상은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5개월 꽉 찬 5개월 차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꽤 있었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 고작 그만큼밖에 안 있고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요만큼만 살아본 아이의 의견이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고요. 혹시나 뭐 본인의 또 멕시코에 대한 경험 있으시다든지 굳이 멕시코가 아니더라도 현지 적응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다들 공유하면서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저는 멕시코 생활 이제는 안정적으로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고생 좀 했다. 그 고생이 이제 치안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짐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이 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익숙해지고 나니 또 살만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멕시코 적응이 쉬운 나라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네니요, 사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하거나 있어볼 가치가 있는 나라다, 매우 매력적인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저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실 말하느라 오늘도 말이 많아요 징징이가. 그래서 다 못 먹었거든요. 요거 내려가서 홈스테이 가족들이랑 같이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